제발 멈춰주세요. 다른 승객들이 있잖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담요 아래 그의 손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자정을 넘긴 심야 리무진.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 나는 금지된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위로였을까요? 20의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 그날 밤 나는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1장 탑승. 강남 고속터미널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나 서연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매표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남편 민수의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찍혀 있었죠.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은? 이 집은?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지친 목소리. 20년을 함께 산 남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인천공항행 심야버스 한 장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표를 끊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멀리, 최대한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버스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12번 좌석, 뒷좌석 창가였죠. 나는 캐리어를 짐칸에 넣고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 자리 옆에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코트를 입은 남자.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 창밖을 바라보다 내가 다가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실례합니다. 12A 맞으시죠?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아요. 나는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좌석이 좁았어요.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한 거리.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우디 향.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불이 한 단계 어두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미 잠에 빠진 듯 했어요. 코 고는 소리,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규칙적으로 스쳐 지나갔죠. 이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집을 나온 게, 이 버스에 오른 게, 모든 게 충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차가운 집으로, 날 보지 않는 남편에게로.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세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지랖이었네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낯선 사람인데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입 밖으로 흘러나온 고백. 남편이 더 이상 못 살겠대요. 나랑.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느껴졌어요. 연민도 동정도 아닌 이해. 힘드시겠네요. 당신도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아니, 편안함을 넘어선 뭔가가 있었죠. 버스는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그의 존재가 자꾸만 의식됐습니다. 숨소리, 체온, 그리고 가끔 옷깃이 스치는 소리. 3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무릎에 닿았습니다. 이장, 첫 접촉?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은 팔걸이에서 미끄러져 내 무릎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버스의 흔들림 때문이었겠죠. 우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손은 바로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수의 손은 언제나 차가웠는데 이 손은 달랐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죠. 죄송합니다. 그가 낮게 속삭이며 손을 걷었습니다. 괜찮아요.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어요. 무언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10분쯤 더 지났을까요? 또다시 버스가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팔이 내 팔에 닿았습니다. 팔걸이 위에서 우리의 팔이 겹쳤어요. 나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팔을 겹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재훈이에요. 이재훈. 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건축가입니다. 저는 서연이요. 박서연. 광고 디자이너예요. 소개를 나누는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이상한 거 아는데. 자꾸 당신이 신경 쓰여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도요. 더 솔직한 대답. 버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진 듯 했어요. 우리만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팔걸이에서 내 손등으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안 돼요. 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네요.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의 손이 깍지를 꼈습니다. 재훈 씨, 네.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그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귓가에 그의 숨결이 닿았습니다. 당신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저처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았어요. 나는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저도 당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담요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담요로 우리의 손을 덮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몰라요. 그의 속삭임. 담요 아래에서 그의 손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손등을 쓰다듬고 손목을 타고 올라가고 팔뚝을. 재훈 씨, 제발. 싫으세요? 아니에요. 나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냥 무서워요. 뭐가요? 이 감정이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내 손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이렇게 떨리는 거 처음이에요. 담요 아래 은밀한 공간.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 고백.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영동 휴게소입니다. 20분 정차합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담요를 거두고 일어섰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휴게소는 한산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몇몇 사람들만이 커피를 사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고 있었죠. 커피 드실래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꺼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뺨을 때렸어요. 춥지 않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휴게소 뒤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먼 곳에 고속도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쉬지 않고 오가고 있었죠. 서연 씨, 네. 아까 버스에서 불편하셨다면 사과할게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날 만지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워도 각자 끝에서 자고 악수하는 것보다 덜 스쳤어요. 난 그냥 투명 인간 같았어요. 재우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여자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냥 애들 엄마, 남편의 아내, 회사의 디자이너. 그런 역할들만 남았죠. 박서연이라는 한 사람의 여자는 어디선가 사라져버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부터 날 안방에 들이지 않았어요. 부부관계는커녕 대화조차 없었죠.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어요. 그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건축가, 집에서는 돈 벌어오는 기계. 이재훈이라는 한 사람의 남자는 서연 씨 말처럼 어디선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휴게소 뒤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서연 씨, 네, 오늘 밤만은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있고 싶어요. 그의 고백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역할도 책임도 과거도 없이 그냥 우리 둘만. 나는 그의 가슴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속삭임. 오늘 밤만은. 그의 입술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마에, 뺨에, 그리고 출발 5분 전입니다. 멀리서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몸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내내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장, 금지된 열망. 다시 탄 버스. 하지만 이제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담요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손을 다시 꼭 쥐었습니다. 서연 씨, 네. 만약 제가 선을 넘으면 선이요? 거부해 주세요. 제발.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흔들려서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하지 않으면요? 그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서연 씨, 저도 흔들려요. 재훈 씨, 고백. 그리고 솔직히 거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니 담요 아래에서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을 지나 팔뚝으로, 어깨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목선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쇄골을 지나
안 돼요. 작은 신음. 멈춰줄까요? 아니, 아니요.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더 내려갔습니다. 블라우스 단추 위로. 여기까지만. 그가 속삭였습니다. 더 가면 정말 위험해요. 알아요. 나는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근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버스가 흔들렸습니다. 그 진동에 맞춰 우리의 몸도 흔들렸습니다. 담요 아래 그의 손이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재훈 씨. 네. 누가 볼까봐. 무서워요. 괜찮아요. 담요가 다 덮고 있어요. 그의 손이 옷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뜨거웠어요. 속옷 위로 느껴지는 그의 손바닥. 아,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른 입을 막았습니다. 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요. 아무도 모르게. 힘들어요. 너무. 저도요. 그의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손길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레이스를 넘어 살결 위로. 재훈 씨, 제발. 뭘 제발요? 만지지 말아요. 아니, 더 만져줘요. 모순된 말. 하지만 그게 내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가슴을 감쌌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서연 씨, 당신. 네, 너무 아름다워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그가 귀를 깨물었습니다. 이렇게 떨리고 뜨겁고 살아있는 당신.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던가. 민수는 내가 아름답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도 당신 만지고 싶어요. 그래요? 네. 나는 담요 아래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허벅지 위로.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위험해요. 그러면. 알아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더 위로 올렸습니다. 그가 숨을 참았습니다. 내 손이 닿은 곳에서 그의 욕망이 느껴졌습니다. 재훈 씨, 당신도 미안해요. 참을 수가 없어서 미안할 거 없어요. 나는 그곳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옷 위로. 그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서연 씨, 제발. 뭐요? 멈춰요. 아니면, 정말로 선을 넘을 것 같아요.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넘어요. 뭐라고요? 선을 넘어요. 오늘 밤은. 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 근처에 호텔이 있어요. 거기로 가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항이 가까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우리의 손은 계속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5장, 인천의 밤. 인천공항 근처 작은 비즈니스 호텔. 체크인할 때 직원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태연하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더블룸으로 하나 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손만 꼭 잡고 있었죠. 7층. 방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재훈이 나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격렬하게.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혀가 내 입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받아들였습니다. 혀가 엉키고 침이 섞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서연 씨, 당신
말하지 말아요. 그냥, 그냥, 그냥 해줘요. 생각하기 싫어요. 그가 내 블라우스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풀고 어깨에서 벗겨내고 아름다워요. 그가 내 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4이에요. 애도 둘이나 낳았고 상관없어요. 그가 불에 지어 끈을 내렸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옷가지들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나도 그의 셔츠를 벗겼습니다. 단단한 가슴, 탄탄한 복근. 헬스 다녀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만져도 돼요? 당연하죠.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떨려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우리는 침대로 쓰러졌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하고 만지고. 서연 씨,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정말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필요해요. 그가 내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아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그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흑, 괜찮아요? 네. 계속해요. 리듬이 빨라졌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재훈 씨, 네. 더 세게. 그럴게요. 그가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깊이, 강하게. 아, 안 돼. 너무 좋아. 저도요. 서연 씨,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엉켰습니다. 거의 다. 저도요. 같이 가요. 네. 그리고 세상이 하얗게 터졌습니다. 아, 서연 씨, 우리는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긴 여운. 그는 내 위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채 숨을 고르며. 행복해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요. 저도요. 그가 내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6장 새벽의 고백. 새벽 4시. 우리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재훈 씨, 네. 이거 뭐예요? 우리. 글쎄요. 그가 내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일까요? 하룻밤 만에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게 이상해요. 전 이재훈, 52살 건축가. 전 박서연, 44살 디자이너. 이제 다 알았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껴안았습니다. 재훈 씨, 네.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다음이요. 내일 모레.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요. 하지만 오늘 밤은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부드럽게 서로의 몸을 탐험하듯. 여기 좋아요? 네. 거기. 이건요? 아, 너무 좋아요. 동이 틀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7장 이별의 순간. 아침 8시.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야 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네. 연락처 주실 수 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훈 씨, 싫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연락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당신도 나도. 하지만 다시 보고 싶은데요. 저도요. 너무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 돌아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둘 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애들도 있고 집도 있고 사랑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재훈 씨, 나는 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이제 막 만났잖아요. 하룻밤, 그게 사랑인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각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 그 후에도 서로가 생각난다면, 그때 다시 만나요. 제대로.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헤어지는 거예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네. 포옹 한 번만. 물론이죠.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항 입구에서 행복하세요, 서연 씨. 당신도요, 재훈 씨.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럴 거예요. 운명이라면. 우리는 몸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8장 엇갈린 선택. 한 달 후, 나는 남편과 이혼 조정을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서로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이미 다 큰 아이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응원해줬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딸의 말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정했습니다. 재훈을 찾아가기로. 하지만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이름과 직업만 알 뿐.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이재훈 건축가 검색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재훈 건축사무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날 기억 못하면? 만약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만약.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재훈 건축사무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이재훈 소장님 계신가요? 아, 소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세요. 내일 오후에 돌아오실 거예요. 아,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직원이 불렀습니다. 혹시, 박서연 씨세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소장님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혹시 박서연 씨가 오시면 꼭 전해달라고.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도 나를 찾아왔다는 뜻이겠죠. 저도 당신을 찾고 싶었어요. 너무나. 하지만 연락처를 몰라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와 완전히 정리했어요. 이혼했습니다. 이제 자유로운 몸이에요. 당신도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주소로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매일 저녁 7시에 당신이 올 때까지. 사랑합니다. 서연 씨. 단 하룻밤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이재훈. 편지 아래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 그날 우리가 갔던 호텔.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1시간 있으면 7시. 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빨리 가주세요. 차는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기다려요, 재훈 씨. 가고 있어요. 6시 50분.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훈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달려갔습니다. 그의 품으로. 서연 씨, 왔어요. 당신한테.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너무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재훈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제대로?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인사해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전 이재훈입니다. 52살 건축가고요. 나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안녕하세요. 전 박서연이에요. 44살 디자이너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서연 씨. 저도요, 재훈 씨.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